네, 루팡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 출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한세는 테스트를 출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그 문제은행 관리에서 말씀드린 타이틀을 선택해서 출제 버튼 눌러서 확인 누르면 이게 출제가 된다 그랬죠. 자,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테스트 출제 메뉴에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그럼 타이틀부터 쓸게요. 2011년 1월 경시대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경시대회 모의시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과목은 일본어로 해볼까요? 1어로 하고 응시 그룹은 고등반의 1학년. 자, 그러면 타이틀 이 테스트의 타이틀이 2011년 1월 경시대회 모의시험이 되는 거고요. 과목은 일본어가 되는 거죠. 1어. 응시 그룹은 고등학교. 상위 그룹이 고등학교고 하위 그룹이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1학년 그룹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금 출제하려는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학 일반으로 해야 되겠다. 대학 일반. 대학생. 이렇게 그러면 대학 일반 상위 그룹이 대학 일반이고 하위 그룹이 대학생인 학생들이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채점 방식. 자동 채점, 직접 채점이죠. 자, 자동 채점은 학생들이 이 테스트에 출제한 테스트에 지금 출제하려고 하는 테스트에 이제 나중에 출제가 되면 응시를 하게 될 텐데 응시를 했을 때 답안지를 제출하면 제출함과 동시에 바로 채점을 이 프로그램이 하게 돼요. 관리자가 직접 하지 않고 프로그램 상에서 채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동 채점 방식이고요. 직접 채점 방식은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해 놓고 나중에 관리자가 그 학생들이 제출했던 답안지를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면서 채점을 해주는 게 직접 채점 방식이에요. 알았죠? 자동 채점 이거는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채점하는 거고 직접 채점은 관리자가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죠. 자동 채점은 간단하죠. 프로그램이 채점을 해주니까. 근데 주관식 같은 경우 이럴 수가 있죠.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띄어쓰기라든가 뭐 대소문자라든가 뭐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게 돼요.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건데 이순신 주관식 정답이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쓰는 학생도 있을 거고 성웅 이순신이라고 쓰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답이죠. 이순신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성웅 이순신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답 처리가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순신이 아니면 성웅 이순신도 틀린 거고 이순신 장군님도 틀린 게 돼요. 아시겠죠? 자동 채점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채점은 웬만하면 객관식 문제로만 되어 있는 테스트일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런 오류가 날 확률이 0%죠. 0%. 객관식으로만 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자동 채점을 해놓으면 학생이 답안지를 제출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알아서 정답이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점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 채점을 설정해 놓으면 자, 그리고 직접 채점은 뭐 주관식 주관식도 단답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슨 다른 답이 나올 수 없는 딱 떨어지는 답 같은 경우는 자동 채점해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논술
논술처럼 좀 답이 길어요. 이렇게 막 장문을 써야 돼, 길게. 그럴 경우는 관리자가 직접 보고 채점을 하는 게 낫겠죠. 그럴 때는 직접 채점으로 설정해서 테스트를 설정하고 나중에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게 되면 관리자가 직접 보면서 그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보면서 채점을 하는, 그렇게 설정을 직접 채점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중복 응시. 이건 뭐냐면 지금 테스트를 출제하는데 이 테스트에 하나의 학생이 중복해서 여러 번 응시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단 한 번만 응시하게 하느냐, 그거죠. 중복 응시를 허용하면 여러 번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허용하지 않으면 딱 한 번만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적 공개.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어요. 어차피 성적은 그 학생 본인이나 관리자는 알 수 있죠. 그 기본이고요. 공개라는 거는 뭐냐면 관리자도 아니고 나도 아닌, 본인도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그 다른 회원들의,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몇 번 문제 몇 번을 체크해서 또 어떤 답을 적어서 맞았다 틀렸다 그 정도의 자세한 건 아니고요. 언제 응시했고 어떤 테스트에 응시했고 몇 점 맞았고 몇 등 했다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다른 학생의 것도 이거를 공개로 해 놓으면 이 테스트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한테도 공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비공개로 해 놓으면 이 테스트에 응시한 학생 본인하고 관리자만 알 수 있는 거죠. 성적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험 기간 2010년, 2011년 9월달이죠. 지금이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31일까지. 그러면 2011년 9월 1일이 되기 전이면 응시할 수 없고요. 2011년 9월 31일이 넘었어. 지났어, 날짜가. 그러면 또 이 테스트에 응시할 수 없어요. 이 기간 안에만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에만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 나는 시험 기간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응시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시험 기간 없음에 체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한 시간. 제한 시간은 그 시험에 응시해서 답안지를 제출할 때까지의 시간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50분으로 하겠다. 50분 이렇게 해놓으면 학생이 답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 제한 시간 50분이 딱 되면 학생들이 테스트에 응시하기 시작한 지 딱 50분이 딱 되면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상에서 답안지를 제출을 시킵니다. 학생이 답안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 제한 시간이 되면 강제적으로 답안지를 제출시킨다는 거. 그리고 답안은 그때 얘가 답안지를 강제로 시간이 돼서 제한 시간이 돼서 답안지를 강제로 제출하기 바로 직전까지 정답을 체크했거나 입력했거나 업로드했거나 하는 것들은 다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를 풀었어. 그냥 3번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제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강제로 답안지가 제출됐어요. 그러면 1번 문제 풀었고 2번 문제 푸는 거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3번 문제는 다 풀지 못하고 푸는 상황에서 넘어간 거니까. 그죠? 제한 시간 되기 전에 뭐 3번 문제까지 답안을 체크했다거나 아니면 뭐 입력했다거나 그러면 그대로 유효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한 시간 바로 직전까지 0.000000001초 전까지 입력했던
답안들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 강제로 이렇게 답안지를 제출시켰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강제로 제출시켰으니까 0점 처리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때 그 시간까지 풀었던 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뭐 제한 시간 없이 널널하게 풀게 하겠다, 그러면 제한 시간 없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응시 유형이 있네요. 응시 유형. 요거 딱 눌러보면 한 문제씩 응시가 있고 한꺼번에 응시가 있어요. 자, 한 문제씩 응시는 말 그대로 한 문제씩 응시하는 거예요. 1번 문제가 보여져. 그래서 1번 문제 풀고 다음 버튼 딱 눌러서 다음 문제 풀고 다시 다음 버튼 눌러서 또 다음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한 문제씩 응시 방법이고요. 한꺼번에 응시가 있어요. 한꺼번에 응시는 말 그대로 한 페이지에 출제된 문제가 다 보여져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바로 답 입력하고 답안 제출 버튼 눌러서 답안 제출해서 시험이 종료되는.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문제씩 응시할 때 문제를 풀고 2점 문제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1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 넘어갔어. 근데 2번 문제 다시 1번 문제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앞으로만 진전되고 뒤로는 문제 번호 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 걸려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한 문제씩 응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지문을 한 번밖에 못 봐요. 그죠? 넘어가 버렸으니까 뒤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문 볼 때 한 번밖에 못 보니까 답답하죠.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지문 관련된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되니까 한 번에. 그래서 지문이 들어가 있는 테스트일 경우에는 한꺼번에 응시로 설정하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한 문제씩 지문이 없는 문제들로 이루어진 것 같으면 한 문제씩 응시해도 해도가 아니라 응시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꼭 지문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건이에요. 조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들어가야 되죠. 응시 과목, 응시 그룹, 이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응시 과목, 응시 그룹, 그 다음에 문제 유형부터 해서 문제 개수까지. 이게 조건이에요. 과목,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응시 그룹, 어떤 응시 그룹인지, 그리고 문제 유형, 단원 구분, 배점 구분, 문제 수준, 문제 개수.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면, 자, 이걸 복사해서 우선 두고요. 이 문제은행 있죠.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테스트 출제에서 조건을 여기서 뭐 문제 유형 객관식만 하겠다, 주관식만 하겠다, 구분하지 않겠다, 단원 구분, 과목 번제하고. 자, 단원 구분 1차 단원은 뭐 한류, 2차 단원은 뭐 영화, 3차 단원은 상업 영화, 아니면 또 구분하지 않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거면 단원을 선택해 주고요. 배점 구분, 구분하겠다, 몇 점짜리, 10점짜리 문제만, 문제 수준 뭐 3등급짜리 문제만, 문제 개수 한 30문제만 뽑아라. 이 조건을 주잖아.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이 조건에 맞는 문제들을 뽑아요. 어디에서 뽑냐면 문제은행 관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검은색 사용함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아니라 타이틀 문제은행 중에서 문제를 뽑아내는 거예요.
누가 뽑아 이걸? 문제를? 프로그램이 알아서 뽑는 거예요. 관리자가 뽑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문제들을 뽑아내는 거죠. 보면 그 문제은행 관리 가서 보면 타이틀, 이게 다 문제은행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이게 녹색 아이콘이 타이틀 설정하는 거죠. 보면 과목도 있고 그룹도 있죠. 그죠? 과목도 있고 그룹도 있죠. 이런 식으로 과목, 그룹 맞춰야 돼요. 과목도 맞아야 되고 그룹도 맞아야 되고. 문제 유형은 객관식으로만 해볼게요. 단원급은 안 할게요. 배점급은 안 해요. 문제 수준 구분하지 않아요. 10문제만 출제해라. 빨리빨리 해볼게요. 없음. 한 문제씩. 이렇게 해서 조건을 주고 설정도 하고 저장을 하면, 자 볼까요? 저장됐으면 테스트 출제 관리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1년 1월 경시대회 모의시험, 조금 전에 출제했던 테스트죠. 그죠?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를 확인할 수 없는 유형의 테스트입니다. 그죠? 관리자가 조건만 줬어요. 어떤 문제를 뽑으라고 지정을 안 해줬고,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는 문제를 알아서 뽑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로 출제를 하라는 거죠. 문제 개수는 지정해줬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뽑아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눌러도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죠. 어떤 게 뽑아질지 모르니까 문제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문제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자, 보도록 할게요. 출제를 하나 더 해볼게요. 2011년 일본어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일본어에 1어에 대학 일반의 대학생의, 이번 빨리빨리 할게요. 한 30문제를 뽑아라. 저장하기 누르면 이게 10이 됐죠. 다시. 근데 분명히 30문제를 뽑아라 하고 저장을 했는데 10문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0문제를 뽑아라. 0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 조건에 맞는, 그죠? 아이고, 이 조건에 맞는 과목이나 그룹이나 문제 유형, 단원 구분, 배점 구분, 문제 수준, 이 조건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테스트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그죠? 그래서 이게 0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30 저장하기, 그러면 10이 되죠. 그럼 뭐예요?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이 조건으로, 이 조건에 맞는 문제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게 10개라는 거예요, 문제가. 10문제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조건에 맞는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더 넣든가, 이 조건에 맞는 문제를 더 넣든가, 아니면 문제 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이 문제 개수만 출제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출제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